나는 결코 내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행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내 남편 민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상형이었다. 성공적이고 잘생기고 다정했다. 그러나 꿈 같은 결혼 생활의 겉모습 뒤에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누군가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 끌리는 순간 비로소 드러났다. 민호의 아버지 석진은 55세의 남자로 그의 풍부한 경험이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깔끔한 외모나 여전히 강인한 인상적인 모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눈빛과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차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석진을 처음 만난 것은 가족 결혼식 자리에서였다. 그의 독특한 존재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사람들의 몸짓에서 비밀을 읽어내는 듯 섬세한 주의력으로 환경을 분석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가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민호는 대규모 에너지 회사의 엔지니어로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감독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일상은 점점 무의미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민호가 일에 몰두하는 동안 강남구의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석진은 점점 더 자주, 하지만 부드럽고 신중한 방식으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났고 집 수리를 도와주거나 그냥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다. 민호와 달리 석진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문학, 음악, 삶의 작은 즐거움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였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안의 한 부분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연결이었다. 나를 잠자고 있던 부분까지 깨우는 불꽃이었다. 어느 날 집 밖에는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그 멜랑콜리한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석진이 깜짝 방문을 했다. 그는 짙은 셔츠를 입고 있어 그의 우아함이 더욱 돋보였고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에는 친구가 함께하는 것이 최고죠.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고 곧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나누며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는 이전과는 달랐다. 석진의 존재감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고 나는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와인잔을 건네며 우리의 손이 우연히 닿았을 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전율을 느꼈다. 이어진 무거운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긴장이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나 또한 그가 물러나길 원하지 않았다. 우리의 입술이 처음 맞닿았을 때 그것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곧 억제하던 열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키스는 점점 강렬해졌고 내 몸은 그가 닿는 모든 곳에 반응하며 낯설고 긴박한 갈망을 느꼈다. 내가 석진에게 느낀 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목받고 싶고 내 남편이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었다. 그날 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이며 나를 괴롭혔다. 민호가 오랜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엄청난 배신감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석진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금지된 관계는 비밀리에 계속되었다. 매번의 만남은 이전보다 더 강렬해지는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잔인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항상 세세한 것을 잘 알아차리던 민호는 내 행동 변화에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예상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와 주방에서 나를 마주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그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불가피한 대면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고 나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 구석구석에는 곧 벌어질 드라마의 무게가 가득했다. 평소에는 온화한 눈빛을 가진 민호는 긴장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았고 나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하며
그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나는 누군가가 그 순간을 방해해주길 바랐지만 우리는 완전히 단둘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민호가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마치 이 순간을 수천 번이나 머릿속에서 연습한 것 같았다. 너가 달라졌어. 예전과 같지 않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기분이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 민호는 항상 예리한 사람이었고 내가 아무리 석진과 있었던 일과 내 감정을 숨기려 해도 충분하지 않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내 눈을 바라보며 내가 언젠가 밝혀야 할 진실을 찾으려는 듯했다. 알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느껴졌다. 네오랑 우리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질문은 마치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고 잠시 동안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렸다. 내가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났고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거짓말할 수도 있었고 진실을 회피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민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내가 저지른 일을 인정할 용기를 찾아야 했다. 그래, 나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석진과 나 사이에 무언가 있었어.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내가 한 말을 흡수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침묵이 길어졌고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허우적거렸다.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민호의 눈에 어린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나는 사라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의 어깨는 모든 힘을 잃은 듯 처져 있었다. 난 너를 사랑했어.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이런 일이 내 아버지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고 내가 저지른 파괴를 만회할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널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민호. 정말 아니었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얼굴 가득 고통이 서린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부엌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짐을 챙기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집을 떠난 후 남겨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은 내 생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민호는 내게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고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도 없었다. 그가 없는 집은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고 나는 표류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죄책감이 나를 집어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진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내가 끌 수 없는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석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의 혼란은 모순된 감정의 소용돌이였고 한편으로는 그를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관계를 지속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이 필요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을 정했다. 석진을 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 또한 고통받고 있었고 그것은 이 상황이 민호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지?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고백했다. 민호를 다치게 했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석진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고 잠시 동안 우리 주위의 세상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마치 그의 손길이 나를 도망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진짜였어.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시간을.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저지른 일을 지울 방법은 없었지만 아마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있을지도 몰랐다. 설령 그것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시간이. 잠시 거리를 두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감정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진 우리의 포옹은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이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도 고됐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을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내가 알던 삶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였다. 석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은 반성과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민호가 없는 집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든 물건과 기억들이 이제는 내가 무너뜨린 삶의 무게를 지닌 것 같았다. 죄책감은 끊임없는 동반자였지만 그와 함께 따라온 것은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석진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나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그의 부재는 내가 저지른 일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를 깊이 파고들며 일어난 모든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침묵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고 나는 석진을 떠올리곤 했다. 우리가 나눴던 연결,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가 나를 생기 있게 만들어준 순간들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민호가 마침내 연락을 해왔다. 그는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용서하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별이 될까?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걷고 웃으며 미래를 꿈꾸던 장소였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벤치에 앉아 있는 민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이후로 그가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슬픔에 잠겼다. 천천히 다가가자 민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이 묻어 있었다. 안녕. 내가 대답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 들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로 보였다. 마침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많은 생각을 했어. 그가 시작했다. 그의 눈은 나를 깊이 응시하며 그 강렬함에 나는 몸이 떨렸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했어.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아파왔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끔찍한 선택을 했고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표정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나는 인생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사랑이 변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도.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우리 아버지였는지야. 왜 하필 그였어?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민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해야 했다. 그럴 계획은 없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일어났어. 나는 외로웠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 그리고 석진은 그곳에 있었어. 그는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나는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나 스스로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내가 한 말을 흡수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말에 내 마음이 부서지는 듯했다. 하지만 내 일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게 이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들어. 이어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 역시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민호는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 역시 시간이 필요할 거야. 스스로를 찾고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시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이것이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민호에게 용서나 망각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선택한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짧은 포옹으로 작별을 고했다. 그 포옹은 슬픔과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석진 역시 내 삶에서 사라진 듯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 이후로 나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그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존중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남긴 영향은 여전히 강렬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관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예상치 못한 연결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민호와 나의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던 그 시절의 사진들. 그 이미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리움과 후회가 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그 시절은 더 단순했던 때였다. 우리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때. 하지만 이제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강한 사랑이라도 무관심, 소통 부족, 충족되지 못한 욕망으로 인해 부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실수들로부터 배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나는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내 미래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반성했다. 여전히 고통은 남아 있었고 민회에 대한 그리움과 석진에 대한 미해결된 욕망도 남아 있었지만 나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 순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석진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그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단지 내가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나를 감동시켰고 나는 그와의 관계가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자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내게 행운을 빌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 곁에 있겠다고 답했다. 이 고통과 욕망,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은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치유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민호의 용서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로운 아침의 약속이 가득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고통을 더 강한 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